폐차장이요? 그러니까 못 쓰는 차들 모아서 부수고 고철 파는 그런 일 말이죠? 급 떨어지게 폐차장 딸이 우리 아들을 만나고 있었네. 송도 센트럴파크 펜트하우스 거실. 샤넬 재킷을 입은 50대 중반 여자가 맞은편 소파에 60대 후반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인천 바다가 펼쳐진 이 집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상견례가 아니라 일방적인 모욕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비웃었던 그 여자가 어떤 결말을 불러올지 말이죠. 지금부터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는 가장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69살의 박금수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금순 폐차장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순의 남편과 함께 시작한 폐차장이었지만 남편 박용철은 5년 전 사망해서 지금은 금순이 혼자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 금순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0살의 딸 박선영이 있었어요. 함께 살았죠. 선영은 작은 회계사무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어머니의 폐차장 일을 도와드렸어요. 어머니 혼자 폐차장 일하시기 힘드실까 항상 걱정됐기 때문이죠. 이런 천사 같은 선영에게는 2살 연상의 남자친구 황준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상견례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송도 센트럴파크 펜트하우스 84평 거실, 준우의 어머니인 유미경은 안방 드레스룸에서 명품 가방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 샤넬 클래식, 루이비통 한정판,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가방들이었어요. 그녀는 최근에 구입한 구찌 신상 숄더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250만 원을 주고 산 가방이었죠. 유미경은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가방의 스티치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손잡이 부분에서 미세하게 튀어나온 실밥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불량품이잖아. 유미경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가방을 구입했던 백화점에 전화를 걸었어요. 교환이 아니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품질의 제품은 받을 수 없다고요. 통화를 마친 유미경은 가방을 내던지듯 소파에 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물건은 흠이 없어야 해. 아무리 비싸도 결함이 있으면 소용없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녀는 드레스룸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송도 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멀리 인천 바다까지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유미경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30년 지기 언니 혜진이었어요. 유미경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 언니, 무슨 일이세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오늘 상견례 하는 날 아니냐고요. 준비는 다 했냐고요. 유미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속상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요. 우리 준우가 만나는 여자 집이 폐차장한데요. 인천 남동공단에서 부서진 차 엔진 뜯고 고철 파는 그런 집안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경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하루 종일 기름 범벅 작업복 입고 녹슨 차나 만지작거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준우가 사랑한다고 난리예요.
친구가 그래서 오늘 만나느냐고 묻자 유미경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일부러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한번 보면 자기네 형편이 얼마나 다른지 알겠죠. 같은 시각 인천 남동공단 1500평 부지의 금순 폐차장, 녹슨 철제 간판에는 30년 전통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2층 건물 1층에서 박금수는 낡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딸 선영이 블라우스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입을까요? 금순이 좋다고 대답했지만 선영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나 진짜 떨려요. 준우 어머니가 우릴 어떻게 볼까요? 금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떳떳하면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니?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우네는 송도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자기네는 폐차장이라며 걱정했어요. 금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때서? 엄마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선영이 눈물을 흘리자 금수는 딸을 안아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임종 직전 말이 떠올랐어요.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말라고. 여보, 걱정 마세요. 약속 지키고 있어요. 같은 날 오후 청산건설 본사 40층 회의실, 준우의 아버지 황인호는 청산건설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황인호 부회장이 남동공단 재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2조 원, 완성되면 재개 10위 진입이라는 말에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팀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개발 부지 지도가 나타났고 한가운데 빨간색 작은 땅이 보였어요. 이 부지 주인이 매각을 거부합니다. 금순 폐차장입니다. 황인호는 1500평짜리 폐차장이 뭐가 문제냐며 보상금 2배를 주라고 했습니다. 팀장이 이미 제시했다고 할머니가 30년 넘게 운영해서 안 판다고 하자 황인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법적으로 수용하세요.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니 강제 수용 가능할 거요. 회의가 끝나고 황인호는 창밖 인천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폐차장 할머니가 버티겠다고?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저녁 6시 택시가 송도 센트럴파크 앞에 멈췄습니다. 박금순과 박선영이 내렸어요. 선영은 긴장한 듯 어머니의 팔을 꼭 잡았고 금수는 딸의 손을 토닥이며 45층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대리석 로비와 크리스털 샹들리에 금수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지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45층에서 내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30대 초반 남자 황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금순과 선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이 자기네 집 1층 전체만 했거든요. 통유리창 너머로 송도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금수는 소파에 앉으려다 자신의 손을 봤어요.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및 기름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폐차를 만진 손이었어요. 금수는 조용히 손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경이 나타났어요. 샤넬 재킷에 진주 목걸이, 에르메스 버킨백. 그녀는 금순과 선영을 3초 만에 훑어봤습니다. 30만 원 정장, 5만 원 블라우스, 2만 원 가방. 유미경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반갑다는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어요. 금순과 선영을 내려다보는 자세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안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5년 전 돌아가셨다고 대답했어요. 유미경은 그렇구나 하며 짧게 반응했습니다. 위로의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선영이 잠깐 망설였어요. 금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폐차장을 운영합니다. 유미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척하며 되물었어요. 폐차장이요? 그러니까 못 쓰는 차들 모아서 부수고 고철 파는 그런 일 말이죠? 금수는 재활용 사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미경은 코웃음을 쳤어요. 재활용이라고 포장해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고물차 해체하고 고철 파는 거잖아요. 게다가 남동공단이라고 하셨죠? 거기 곧 철거되는데 모르세요? 금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폐차장은 철거 대상이 아니라고요. 유미경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머니가 잘 모르시나 본데요. 남동공단 전체가 재개발 구역이에요. 저희 남편 회사가 그쪽 전부 개발하거든요. 행정 절차는 이미 다 끝났고요. 보상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금수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땅은 개발 구역이 아니라고요. 유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거실 안쪽에서 황인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를 막 끝낸 참이었어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금순과 선영에게 미안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회사 급한 일이 있었다는 변명이었어요. 황인호는 금순과 악수하려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금순의 손에서 희미한 기름 냄새가 났거든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볍게 손을 맞잡았다가 바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로 손을 닦았어요. 네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황인호가 금순에게 물었어요. 남동공단에서 폐차장을 하신다고 들었다고 그 부지도 곧 개발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순은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자신의 땅은 제외됐다고요. 황인호가 웃었습니다. 혹시 옛날 서류 보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최근 자료 확인해 보세요. 유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거두절미하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폐차장이 개발 대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희는 폐차장 집안의 결혼을 허락할 순 없어요. 선영이 깜짝 놀라 유미경을 쳐다봤습니다. 유미경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 준우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요. 저희 집안은 3대째 건설업 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신랑 될 사람 어머니가 폐차장에서 유미경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명확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금순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거친 손, 낡은 가방, 값싼 옷. 유미경은 그 모든 것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솔직히 좀 안 맞지 않나요? 준우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수는 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황인호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요. 준우가 당황하며 두 사람을 붙잡으려 했지만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금순의 뒷모습은 고닫습니다. 하지만 딸 선영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서자
유미경이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폐 차장 빨리 처리해요. 보상금 적게 줘서 쫓아내든지. 황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법적으로 밀어붙이면 어차피 우리가 이겨. 엘리베이터 안 선영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수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금순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금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했구나.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준우를 만나는 바람에. 금수는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영아, 엄마 말 잘 들어. 우리 땅은 절대 뺏기지 않아.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말이야. 선영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금순의 눈빛에는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택시는 송도를 벗어나 인천 쪽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두운 공단 지역이 가까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금수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만졌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받았던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로 돌아간 유미경과 황인호. 준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유미경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저렇게 하면 알아서 포기할 거예요. 황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꾸 자기 땅은 개발구역이 아니라고 우기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유미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옛날 서류 하나 보고 착각하는 거겠죠. 남동공단 전체가 개발구역인데 거기서 빠질 리 없잖아요. 황인호는 그렇겠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폐 차장 딸이 우리 집안에 발들일 뻔했네. 정말 아찔했어.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인지를요. 2주가 흘렀습니다. 청산건설 본사법무팀 회의실. 황인호는 책상을 탁 치며 화를 냈어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법원에서 반려했다고?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금순 폐차장 강제 수용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라는 지시만 내려왔답니다. 토지 소유권이 뭐가 문제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땅인데. 황인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원 문서였습니다. 뭔가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재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호는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어요. 2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1500평짜리 폐차장 때문에 막힌다는 게 말이 돼요? 변호사 선임하고 빨리 처리하세요.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황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인천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같은 날 오후 인천 부평구의 작은 건물 3층에 법무법인 바른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산건설에서 금순 폐차장에 강제 수용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순도 대비를 해야 했거든요. 금순은 계단을 올라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석 변호사님이신가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순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네, 맞습니다. 박금순 사장님이시죠? 앉으세요. 금순은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정석이 서류를 받아 펼쳐보자 눈빛이 변했어요. 서류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건 1995년 문서네요. 이정석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금수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나자 이정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사장님, 이 서류 정말 잘 보관하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금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정석은 서류 중 한 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30년 전 남동공단 조성 당시 사장님 땅은 개발구역 제외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당시 인천시와 정식으로 계약하신 거예요. 금순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석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청산건설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요.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토지 대장을 확인했을 텐데. 이정석은 컴퓨터를 켜서 남동공단 개발 계획도를 띄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금순 폐차장 위치가 나타났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사장님 폐차장이 여기인데 이 위치가 핵심도로 예정지예요. 금순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정석이 설명을 이었어요. 이 도로가 없으면 단지 전체가 고립됩니다. 이 땅 없이는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금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정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즉, 황인호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장님 땅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건 명백한 서류 조작이에요. 금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살아생전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은 특별하다고 함부로 넘보지 못할 거라고 말했었죠. 변호사님,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이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금순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정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증인입니다. 30년 전 이 협약을 직접 만드신 분이 계시면 좋을 텐데요. 금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곳에 멈췄어요. 여기 있어요. 김대중. 당시 인천시 공무원이었는데 지금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십니다. 이정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대중 전 사장님이요? 그분이라면 완벽한 증인이네요. 금수는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이정석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김 전 사장님께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재판 준비 들어가야겠어요. 금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정석이 그녀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번 재판은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가 큰 건설사니까요.
금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제 편이니까요. 사무실을 나선 금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땅을 지키기로 약속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청산건설 사장실, 황인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인호가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금순 폐차장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황인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 폐차장 할머니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인호는 잠시 생각하다 손을 내저었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야. 개발구역 지정은 이미 확정됐으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처럼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팀장이 물러나고 혼자 남은 황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린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2년 전 내부 회의록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줄에서 멈췄어요. 금순 폐차장 부지, 개발구역 제외 협약 확인됨. 하지만 핵심 위치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황인호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차피 들통날 리 없어. 30년 전 서류를 누가 믿겠어.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인천시청 대강당에서 청산건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단상의 황인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남동공단 재개발은 인천의 미래를 바꿀 2조 원 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달 중 착공 예정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부 토지 협의가 안 됐다는데 사실이냐고요? 황인호는 여유롭게 웃었어요. 사소한 문제입니다. 법적 절차로 곧 해결됩니다. 같은 시각 금순 폐차장 사무실에 금순과 이정석 변호사 그리고 70대 중반의 김대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30년 전 협약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제 서명이 맞습니다. 당시 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예요. 김대중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정석이 물었어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냐고요? 당연하죠. 박 사장님, 30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사장님 가족은 이 일대 최대 지주였어요. 3만 평이 넘는 땅을 공단 조성위에 시에 매각하셨죠. 이정석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3만 평이요? 김대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익을 위해 헐값에 파시고 생계용으로 1,500평만 남기신 겁니다. 그 대가로 개발구역 제외 협약을 맺어드렸죠. 당시 시세로도 200억은 됐을 겁니다. 이정석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1조 원은 좋게 되겠네요. 금수는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이 수첩에 재판 날짜를 적었어요. 2주 후 금요일이었습니다. 김대중과 이정석이 돌아가고 금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석양빛이 폐차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이 창문으로 내다보자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폐차장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유미경이었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낀 채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그녀는 폐차장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바닥, 녹슨 차들, 먼지. 코를 막으며 사무실로 걸어왔어요. 금순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미경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폐차장이네요. 직접 보니까 더 대단하시네요. 이런 데서 30년을 사셨다고요? 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미경은 구두 끝으로 바닥을 톡톡 찍으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오늘 온 이유는요. 할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제안하러 왔어요. 보상금 3배 드릴게요. 그러니까 재판 같은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땅 파세요. 금순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 팝니다. 유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금 드리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20억이에요, 20억. 폐차장 할머니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에요. 금수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유미경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 대체 왜 그러세요? 재판해봤자 할머니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쪽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0년 전 종이 쪽지 하나 들고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때 2층에서 선영이 내려왔습니다. 유미경이 선영을 보자 더욱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 선영 씨 잘 됐네요. 당신한테도 할 말 있어요. 우리 준우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당신네 엄마가 딱 욕심 부리는 바람에 우리 아들까지 고생이에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미경은 수표책을 흔들며 말했어요. 이것도 사실 아까운 돈이에요. 이런 기름 범벅 폐차장에 20억이라니. 근데 우리가 착하니까 주는 거예요. 할머니 나이에 재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 받고 시골 가서 편히 사세요. 금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나가세요. 유미경이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금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 내 땅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유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수표책을 금순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할 거예요. 재판에서 지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강제 수용되면 보상금도 절반밖에 못 받는 거 알아요? 금수는 수표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미경은 짜증을 내며 수표책을 땅에 던졌어요. 하얀 수표가 기름때 묻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리석으시네요. 그럼 재판에서 봐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유미경은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이 자갈 바닥을 찍으며 소리를 냈어요. 차에 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런 더러운 폐차장에서 평생 사신 분이 우리 며느리 될 뻔했다는 게 정말 끔찍했어요. 다행히 막았네요. 차가 요란하게 출발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어요. 금순과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순은 딸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수표를 주었습니다. 20억 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금수는 수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엄마. 선영이 흐느꼈습니다. 금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잘 봤지?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유미경이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황인호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폐차장 다녀왔어요. 20억 제안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재판한다는데 기가 막혀서. 황인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재판은 우리가 이겨. 걱정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만큼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유미경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2주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재판 전날 밤 금수는 폐차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일이에요. 우리 땅 지켜낼게요. 재판 당일 아침 인천지방법원 제3법정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산건설 측 변호사 5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 뒤를 황인호와 유미경이 따랐습니다. 유미경은 샤넬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반대편에서 금순과 선영이 나타났습니다. 금수는 검소한 정장 차림이었고 선영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이정석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유미경이 금순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오늘 완전히 망신당하실 텐데. 금수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남동공단 재개발은 지역의 큰 이슈였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청산건설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에 노련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재판장님, 이 토지는 인천시가 정식으로 지정한 남동공단 재개발 구역에 포함됩니다. 총 2조 원 규모의 공익사업이며 이미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피고의 토지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개발구역 지정고시, 행정승인 문서들이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방청석의 유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정석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피고의 토지는 개발구역이 아닙니다. 청산건설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이정석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가 판사에게 건넨 서류는 누렇게 바랜 문서였습니다. 판사가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것은 1995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구역 제외 협약서로 보입니다. 청산건설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서류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정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협약서 3조를 보십시오. 본 토지는 영구적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황인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미경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게 뭐예요? 그런 서류 있다고 말 안 했잖아요. 황인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이정석이 말을 이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 협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정석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2년 전 청산건설 내부 회의록입니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금순 폐차장 부지, 개발구역 제외 협약 확인됨. 하지만 핵심 위치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어요. 판사가 황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이 회의록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청상건설 변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시간을 주십시오.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대중이었습니다. 이정석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대중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김대중은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김대중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이정석이 질문했어요. 증인께서는 30년 전 남동공단 조성 당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김대중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시 인천시 공무원으로 공단 조성을 총괄했습니다. 김대중은 잠시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남동 지역은 대부분 농지였습니다. 박금순 씨 가족은 이 일대 최대 지주였습니다. 3만 평이 넘는 땅을 소유하고 계셨죠. 방청석에서 놀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금순을 쳐다봤어요. 김대중이 계속 말했습니다. 공단 조성을 위해 박금순 씨는 그중 대부분을 시에 매각하셨습니다. 총 3만 평 중 2만 8,500평을 파신 거예요. 이정석이 물었습니다. 얼마에 파셨습니까? 김대중이 대답했습니다. 당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였죠. 대신 생계를 위해 폐차장 부지 1,500평만은 남겨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김대중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시에서 박 사장님의 공로를 인정해 개발구역 제외 협약을 맺어드렸습니다. 그분 덕분에 남동공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어요. 이정석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28,500평이 지금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김대중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최소 1조 원은 될 겁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폐차장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1조 원어치 땅을 공익을 위해 헐값에 판 사람이었다니. 판사가 황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이 증언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청상건설 변호사들이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의 토지는 개발구역이 아니며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관련 사항을 검찰에 통보하겠습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 밖 복도, 황인호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유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할머니가 1조 원어치 땅을 가졌었다고요? 황인호는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유미경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뭐가 끝나요? 황인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취소야. 우리 회사 3천억 날아가는 거라고. 게다가 서류 조작으로 검찰 조사까지. 그때 금순이 지나갔습니다.
유미경이 달려들려 했지만 황인호가 붙잡았어요. 금수는 두 사람을 잠깐 바라보다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복도 끝에서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겼어요?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땅이야.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청산건설 본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40층 이사회실에 임원 15명이 긴급 소집됐어요. 단상에 선 황인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어요. 부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이사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술렁거렸어요. 서류 조작이 사실입니까? 개발구역 제외 협약을 알고도 무시했다고요? 황인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일어섰어요. 이번 프로젝트에 우리가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아십니까? 3천억입니다. 착공도 못하고 전부 날아갔어요. 이사회실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황인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회장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부회장, 책임지셔야 합니다. 황인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즉시 사표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개인 재산으로 회사 손실을 보전하십시오. 황인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황인호는 휘청거리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황인호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40대 검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질문했어요. 피의자는 개발구역 제외 협약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황인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펜으로 메모했습니다. 알면서도 왜 개발구역에 포함시켰습니까? 황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땅 없이는 프로젝트가 불가능했습니다. 핵심 도로 부지였거든요. 검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조작한 겁니까? 황인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황인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미경은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통보였어요. 유미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조금만 시간을. 하지만 은행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경매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미경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송도 바다가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망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황인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유미경이 달려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황인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구속영장 나왔어. 내일 구속될 거야. 유미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어떡해요? 황인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유미경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집은요? 은행에서 경매 넣었는데요. 황인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회사 빚도 갚아야 하고 우리 재산 전부 압류될 거야. 유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펜트하우스, 수입차, 명품 가방, 그 모든 게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청산건설 주식이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청산건설 서류 조작 파문, 1조 원 땅 헐값 매각한 박금순 씨는 누구? 남동공단 재개발 전면 백지와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어요. 청산건설 본사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황인호는 아침 일찍 검찰청으로 출두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황인호는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후에 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미경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경매 통보를 받았거든요. 일주일 안에 나가야 했어요. 그녀는 드레스룸에 가득한 명품 가방들을 바라봤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모두 압류 대상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장, 카드 연체 통지서, 관리비 미납 경고장. 유미경은 그 서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우는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유미경은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송도 바다가 붉게 물들었어요. 유미경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구 혜진이었어요. 유미경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혜진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어요. 화려한 모임에 함께 다니던 사람들, 서로 명품 자랑하던 사람들, 모두 유미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미경은 큰 캐리어 2개만 들고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부천이요. 작은 빌라 하나 있어요. 택시 안에서 유미경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후 부천의 작은 원룸 빌라. 유미경은 좁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청산건설 황인호 전 부회장, 오늘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받았습니다. 서류 위조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남동공단 재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됐으며 청산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규모는 3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유미경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어요.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송도 펜트하우스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벽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어요. 유미경은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해진 피부,
6개월 전 그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골목길을 걸었어요. 10분쯤 걸어 작은 중국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만나 중국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주방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사장이 그녀를 보고 말했어요. 왔어? 오늘 주문 많을 거야. 빨리 준비해. 유미경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구석 설거지대 앞에 섰습니다. 싱크대에는 기름때 묻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그녀였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 설거지를 하며 하루 7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유미경은 쉴 틈 없이 그릇을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붉게 변했어요. 아, 설거지 빨리 좀 해. 그릇 모자라.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유미경은 더 빨리 손을 움직였어요.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조심해. 그릇값 월급에서 까야겠네. 사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유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깨진 그릇을 주었어요.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홀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배달 주문이었어요. 사장이 전화를 받으며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네, 짜장면 둘이요. 어디로 배달해 드릴까요? 유미경은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사장의 말에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네, 인천 남동공단 금순 폐차장이요? 주소 확인했습니다. 금순 폐차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미경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사장이 전화를 끊고 주방에 소리쳤습니다. 야, 짜장면 둘 빨리 만들어. 주방장이 재빠르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유미경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금순 폐차장. 6개월 전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곳. 그곳에서 지금 자신이 만든 음식을 배달한다니. 배달 기사가 음식을 들고 나갔습니다. 유미경은 주방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야, 왜 그래? 일 안 해? 사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미경은 얼른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할게요. 그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유미경은 녹초가 되어 중국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빌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다 우연히 신문 가판대를 봤습니다. 지역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동공단 폐차장 박금순 씨, 인천시 명예시민 선정. 유미경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문을 집어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공익을 위해 1조 원대 토지를 헐값에 매각했던 박금순 씨가 인천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시는 박 씨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박 씨의 폐차장 부지는 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지가가 500억 원대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미경은 신문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유미경은 고개를 떨구고 빌라로 걸어갔어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상견례 날이 떠올랐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금순을 내려다보며 했던 말들. 폐차장이라고, 고물상이라고, 기름 범벅이라고 비웃었던 그 순간들. 재활용이라고 포장해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미경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잘못한 건 금순 씨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준우였어요. 유미경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지금 작은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청상건설 부회장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대기업 취직은 물 건너갔거든요. 엄마, 괜찮아? 유미경은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돈 좀 모아서. 유미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이나 잘 살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미경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너무 늦어버린 후회. 1년 후 봄, 금순 폐차장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1500평 부지에는 여전히 폐차들이 빼곡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입구에 새로 세운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금순 폐차장, 40년 전통. 사무실에서 금순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딸 선영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시청 가는 거 잊지 않으셨죠?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에서 감사패를 받는 날이었어요. 금순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선영이 꼭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과 공무원들이 박수로 금순을 맞이했습니다. 금순은 어색하게 단상에 올랐어요. 시장이 감사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금순 사장님, 30년 전 공익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를 인정해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금순은 감사패를 받으며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시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장님, 폐차장 부지 일대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금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현재 시세로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사장님 땅은 개발 대상이 아니니 걱정 마십시오.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금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땅을 지킨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순이 말을 이었어요. 이 땅은 남편과 제가 30년 넘게 일궈온 곳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석자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따뜻한 박수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금순과 선영은 시청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눈부셨어요. 선영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금순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도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낡은 트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순의 애마였어요. 같은 날 저녁 부천의 중국집에서 유미경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어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홀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금순이 감사패를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검소한 정장을 입은 금순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요. 또한 박 씨의 폐차장 부지는 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현재 시세 500억 원대로. 유미경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났어요.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아, 또 깼어? 이번 주 주급 없어. 유미경은 주저앉아 깨진 그릇을 주웠습니다. 손이 베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500억 원대 땅 주인이 됐다니. 자신은 설거지하며 하루 7만 원을 버는데. 유미경은 깨진 그릇 파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깨진 건 그릇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었다고. 오만했던 자신의 마음이었다고. 퇴근 후 유미경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다 또 신문 가판대를 봤어요. 금순의 사진이 일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유미경은 신문을 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볼 용기가 없었어요. 빌라 계단을 올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유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송도 펜트하우스 천장은 3미터가 넘었습니다. 지금 이 방 천장은 2미터 남짓. 모든 게 좁아지고 작아졌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유미경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사람을 겉으로만 봤다고. 그 대가가 이렇게 참혹하다고. 같은 시각 금수는 폐차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폐차들을 물들였습니다. 금수는 한 대의 낡은 트럭 앞에 섰어요. 남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몰던 차였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금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땅 지켰어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약속 지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금수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사무실에서 선영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옆에 섰어요. 엄마, 들어가요. 저녁 먹어야죠.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금순 폐차장 간판에 석양빛이 반짝였습니다. 40년 전통. 그 무게가 느껴지는 글자였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땀으로 일군 자부심. 그것이 바로 진짜 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